요즘에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죠. 계좌를 처음에 세팅하고 제 계좌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 댓글에 적지 않은 분들이 진짜 고급 정보다, 이렇게 다 주시다니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고급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그 고급 정보 다 퍼준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설명을 했지만 이 계좌 관리를 세팅하는 거는 정말 그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A 단계에 있는 가장 앞단에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와, 모든 걸 다 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정말 접할 기회가 없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많이들 공부하셨는데 이 부족한 퍼즐이 껴맞춰지면은 좀 많이 발전하실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고급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원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들어보고요. 네, 어저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올바른 기본기 세팅에 대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와 별개로 냉정하게 어저께 영상의 단계를 보게 되면은 시작이에요. 시작점. 아까 버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알파벳 수준, 정말 딱 시작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세팅, 근데 이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고급 정보로 좋게 봐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모든 거를 바꿔주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그 전에 투자 생활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지도 시간 가지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급 정보라 하면 무엇이 고급 정보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잖아요. 진짜 고급 정보가 뭘까? 흔히들 점조직처럼 존재한다는 어떤 특정 정보의 찌라시? 이건 고급 정보니까 이거 가지고 매수해야지, 이게 고급 정보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러한 어떤 수단이 고급 정보일까? 여러분들은 고급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짜 고급 정보는 잘 정돈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급 정보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고급 정보는 자신이 어떤 특정 상황에 속해서 경험과 함께 그 안에서 간지러운 부분들을 딱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깨달음을 주는 어떤 설명이나 정보, 요게 진짜 고급 정보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근데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정보 습득만으로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경험이라는 단어까지 덧붙여져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로 거의 대부분은 정보인데, 진짜 고급이다, 뭔가 진짜 딱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경험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지금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그 상황에서 딱 거기에 맞는 피드백이나 어떤 한마디, 소스, 첨삭, 첨언, 요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고급 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꾸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런 거잖아요. 진짜 어떠한 매매를 함에 있어서 뭔가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뻥 뚫려져 있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매매의 시간이 아무리 이어지면서 뭔가 경험이 쌓이고 축적됐지만 뭔가 이렇게 구멍난 퍼즐 조각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저께 계좌 세팅하고 이야기해주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기가 채워진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와닿은 거거든요. 그러겠죠. 당연히 이분한테 굉장히 좋게 퍼즐 조각의 완성처럼 맞물려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래서 좋게 해석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를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 첫 스텝에서 시작할 때, 사람이 시작할 때, 이때 이거를
구멍을 내지 않고 이렇게 구멍 없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채워지면서 구멍이 메워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구멍 없이 갈 수 있는 기본 세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고급정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죠.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현실. 이 기본을 세팅조차 하지 않고서 큰 돈을 기본 세팅조차도 안 하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먹먹해지는 일인지. 감사 인사를 받았으니 저 역시도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이 감사 인사가 나오게 된 앞뒤의 인과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거 진짜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게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게 기본기 완전 무시하고 모래성 쌓아 올리신 분들 많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연장선에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리밸런싱이죠. 아마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 안에서 각자 이해한 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게 다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리밸런싱을 100% 다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리밸런싱을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서 종목의 방법론, 기법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좌관리에서 리밸런싱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도표화해서 봐볼까요? 이것도 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매매를 여기 어딘가 한 구석이 허전하게 구멍난 상태로 경험을 쌓았잖아요. 종목이라는 관점 안에서만. 이 계좌라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구멍난 상태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전술 전략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 안에 계좌가 우선하고요, 이 안에 하나하나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될 뿐이에요. 결국에는 계좌가 먼저다, 이 얘기가 조금 더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고급 정보까지 더 속속들이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경험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 경험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훈련, 같이 경험해보는 거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좌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좌 관리 차원에서 다시 놓고 보게 되면은,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거는 이 종목 안에서 물의 양을 넣고 빼고 하면서 이 자체적으로 해결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전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계좌 차원에서 리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계좌의 균형을 다시 맞춰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유용한 전술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좋습니다. 기대 수익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별로 안 좋아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별로 기대 수익이 없는 상태고, 이 종목은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냥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두 개의 종목의 컨비네이션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번 슬롯에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잘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거 잠깐만요. 기대 수익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앞서 영상들 보시면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기대 수익이 좋다 안 좋다가 좋은 상태는 지금 내가 현재 수익을 낼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공략 중인 종목, 기대 수익이 안 좋다라고 한 저 2번 슬롯은 그냥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종목,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일단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세하게는 앞서 영상들 보시면 더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여러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접근하기 쉽게 생각하시면요, 물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 종목은
기대 수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있는 종목에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고 나면은 1번 슬롯을 다시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를 활발하게 행위하죠. 2번이 상대적으로 죽어있고 1번 슬롯이 잘 돌아가게 되면 1번에만 막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관점을 살짝만 틀어주세요. 1번하고 2번은 남남이 아니에요. 부부예요. 가족입니다. 한 팀이에요. 한 명이 잘 나가면은 다른 어려운 가족을, 어려운 팀의 구성원을 손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계좌라는 팀에 나아가는 방향성을 생각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간단합니다. 이 수익을 덧대주시면 돼요. 근데 이 수익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덧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과적인 수학적 감각이,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적 감각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 적은 돈일지 몰라도 이 적은 돈이 꽤 큰 역할을 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냥 예시를 위해서 1번 슬롯 1000만원, 2번 슬롯 1000만원이고요. 1번 슬롯에 현재 50% 비중 가지고 있고 2번 슬롯에 현재 90%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슬롯은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고 2번 슬롯은 기대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1번 슬롯의 매매를 마침표 마무리 전략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금이 50%, 한 500만원 가지고 한 4% 정도 수익이 나서 2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2번 슬롯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시입니다. 마이너스 20% 정도가 현재 난 상태인데 마이너스 퍼센트는 굉장히 심한 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선. 근데 일반 사람들 기준에선 이 정도면은 조금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수치죠.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20만원을 어떻게 덧대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20만원을 그대로 2번 슬롯에 줍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20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20만원 가지고 물타기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를 1000만원을 1020만원을 만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별거 아닌 기술을 하나 들어가게 되면요, 이 플러스 20만원을 주면서 이 2번 슬롯에서 마이너스 20만원을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마이너스 20만원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마이너스 20%인 종목에서 마이너스 20만원을 만들려면은 매입금 기준으로 얼마를 매도하면은 될까요? 단순해요. 100만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만원의 현금이 생겼어요.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0% 보면서 100만원 여러분들 기준으로 일부 손절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비율이 어떻게 바뀔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사라집니다. 그냥 이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덧대진 게 이게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사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가 만들어졌죠. 이게 희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한 칸을 희석시키는데 들인 비용이 20만원 밖에 없어요. 싸게 먹혔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저 20만원 벌어놓은 게. 이걸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클럽에서 보면 저거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 20만원에 꽂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근데 계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반대로 2천만원 가지고 20만원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가요? 그 목적성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2천만원이 원활하게 돌아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벌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공장이 기계가 다 고장나서 고장나게 방치하는 것보다 공장이 돌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기계가 돌아가야 돼요. 기계가 조금 빡빡해지게 되면은 기름 구리스칠 해주고 윤활유 넣어주면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관리비 써야죠.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리비예요.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당연히 고장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고장 나서 완전히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수리 비용이 비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차량 유지 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차 자체를 더 길게 오래 쓰게 하려고 중간에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워요. 그러면은 아마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국룰 질문이 있어요.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국룰 질문이 있습니다. 물타기 하다가 물타기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결같이 답합니다. 이거를 왜 물타기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뭔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걸까요? 라고 반대로 질문을 해요. 스스로 넣기만 하고 뺄 줄 모르기 때문에 잠식돼서 허우적대는 것 뿐이지, 기술적으로 무조건 잠식 당해야지만 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 풀어나갈 의지나 이런 개념적 이해를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거에 우선하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의 본질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익이란 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1번 슬럭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 줄 알았을 때 가능한 거지, 이거를 홀짝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홀짝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위태위태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능동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히팅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주면서 기본적인 컨디션 안에서는 수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왔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도와서 해결해 나가면 돼요. 하락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내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이어집니다. 내가 수익을 낼 줄 아는데, 네. 아는데 나는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정말 단타로만 해서 애초에 이렇게 물리는 상황을 안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랑 안 맞는 얘기네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여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잘라냅니다. 이 위에 거 없이. 근데 그분들은 부분 손절도 아니죠. 이렇게 있을 때 뭐 한 50% 정도 비중 찾는데 흐름 깨졌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거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커트. 그럼 날리고 나면은 그분들이 남는 거는 어떻게 남느냐, 이거 그냥 이렇게 날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분들이 남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면적은 이렇게 10%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10% 어떻게 다음에 매매하다 보면은 홀짝에서 홀로 틀렸어? 다음엔 짝으로 맞을 때 있겠지. 맞으면은 그때 채우지 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채우지 뭐. 그럼 첫 번째 모순은요, 돈 벌었을 때 채우냐? 아니, 언제 또 날아갈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 채워지겠어요. 이거를 그럼 다시 일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내 소득이 한 300만원 정도 있는데 나중에 벌어서 갚지 뭐 하고서 한결같이 막 500만원 600만원씩 쓰는 거예요. 카드 계속 긁고 계속 긁고 계속 긁고. 어떤가요? 수입이 지출을 못 잡아요. 지출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이 지출은 도대체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막 이게 누적이 돼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계속 따라가도 잡히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면은 이 사람은 이것도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고, 그러고 나면은 뭐 요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한 3칸 날라가고 나면은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 다시 원금까지만 가는 게 목표야, 나의 목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가 쌓아 올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원금까지 가는 거야를 되게 소박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렇게 날려먹고 그래서 반 쪼가리 되면 2배 가야 돼요. 2배. 그동안에 그쵸. 날렸던 거에 막 몇십 배를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날라갔다, 이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원금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2배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같은 관점으로 왜 이 상황이 됐을까요? 여기서 시작했었을 때 그럼 여기서 2배 갔어야죠. 안타깝지만 저 상황이 되면은 빨리 돈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잃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대부분. 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관심 갖죠. 광고 글들을 많이 읽습니다. 신용, 론, 대출 등등. 평상시에 스팸이라고 휴지통에 치부했었던 문구들이 이제 내 눈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뭐 수익률 300%를 내는 어디 리딩방에 들어간다던가, 대출 받아서 한 달에 회비 뭐 몇백만 원 내면서 이제 그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대박을 꿈꾸게 되는 그런 테크트리죠. 네. 근데
거기 갔다 나오면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한 조각 남았을 때 그나마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뭐에 홀렸었구나. 여기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라도 인지를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의 늪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그거는 뭐 예시로 들기도 먹먹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황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근데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이거를 도형화해서 얘기 드렸는데, 손실 상황을 가정해서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항상 손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예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한 달 동안 지출 1원도 안 쓸 거야, 나는 지출 10만 원도 안 쓸 거야, 나는 안 쓰고서 벌기만 할 거야,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을까? 그거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라는 마이너스 음의 영역 숫자라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들숨 날숨처럼 플러스 숫자와 마이너스 숫자는 공존합니다. 그럼 그 플러스 숫자와 마이너스 숫자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계좌 관리고, 이 계좌를 이런 식으로 도표화해서 물의 높낮이로 생각해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맞게 내가 해나가는 거를 찾아나가고 그거를 이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벌어서 위에 채워 넣으면 되지, 아니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이거 그냥 이만큼 다 도려내면 되지, 이게 자기 수입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명품 질러, 카드로 질러, 그리고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명품 질러, 플렉스 하는 거지, 일단 질르고 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끝에 가서 좋은 결과가 많을까요? 나쁜 결과가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로또 긁어갖고 갑자기. 네.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이 그 길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이나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주식 투자로만 오게 되면은 그런 기본 중에 기본 관점조차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도박판으로 변질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이 현혹하는 숫자가 그 숫자이지 않을까요? 그럼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플러스로만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연봉 계약하고 내 연봉은 얼마네?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의 연봉에 자신의 삶의 지출값을 제하고 나서 1년 뒤에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알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갑자기 조금 마음 아픈 비유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건강상의 악화가 생겼다. 병원비. 아낀다고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그걸 숫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수습하고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러한 변수값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완벽주의자야, 나는 깔끔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확실한 거 중요해. 저도 그래요. 진짜로. 저도 성향만 놓고 보게 되면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거 안 돼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딱 부러지는 숫자로 1년의 수치 관리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 초창기에 정말 많이 했었던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원트와 팩트의 차이예요.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현실 안에서 그게 이뤄지는 숫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 수치 변화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스스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 되실 거예요. 참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은 저희 영상 보기 싫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이게 현실이다를 전달해 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고급 정보라는 그 단어로 이제 확장을 해서 계좌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팁도 주셨고, 그리고 저 팁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또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았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와서 그렇게 뒤통수를 맞아야 된다는 게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인 거고, 이거 역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들 초등학생이 아닌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지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무슨 뭐 우리가 대수학 공부하듯이 막 미분적분 공부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좀 자신의 경험치 안에 녹여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서 해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뭐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잘못되지 않는 방향 안에서 원희님이 이제 저희들이 같이 안전바가 되어서 안전장치가 돼서 여러분들 올바른 경험 쌓고 실력 쌓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럽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 클럽은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 2편 정도 클럽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고요. 그 영상 보시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문의라던가 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에서 취직비덕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 표시 있거든요. 그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클럽 가입 공지 안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상에서 되고 있는 거니까는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뭐 하고 있는 일이 뭐 직장인이다, 뭐 나는 전업 투자자다,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클럽이 뭐 언젠가는 이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어요.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서 그 전에,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깃발 꽂으시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나중에 해야지, 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어니스트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